친환경 전력에 전력 투구했던 독일이 원전으로 유턴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도 원전에 갈수록 힘을 싣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난 전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감당을 기존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뭐 태양광 같은 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대열에 서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원전 슈퍼파워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원전 관련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정부 토지 내의 원전 건립, 미국 내의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하는 내용이니까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94기의 원전을 운용 중에 있는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300기가 됩니다. 4배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300기긴 해도 실제 용량은 4배가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에서 미국을 파워국가, 슈퍼파워국가로 만들 것이다. 다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루에 이 행정명령 4건에 그것도 관련된 이 원전에 관련된 거에 다 저렇게 동시에 서명을 한 거예요. 최근에 이 하버드대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렸는데 이걸 지방 법원의 한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일단 받아들였고 그래서 멈춰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여러 행정명령들이 곳곳에서 법원이라는 일종의 암초를 만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이 원칙적으로 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연방법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파워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이 주법과 충돌을 하면 그럼 주법이 우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이 자녀가 그대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메릴랜드와 시애틀 주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처음에 메릴랜드 주 지방 법원에서 이것이 250년 역사에 걸친 우리의 역사에 위배된다라면서 제동을 걸었고요. 14일 동안 효력을 정지했는데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시애틀 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또 나오게 되면서 역시 효력이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급진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은 아시는 대로 연방국가입니다. 그런데 주의 권한이 어찌 보면 나라 하나하나와 맞먹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구조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원전 관련 행정명령들도 주와 만약에 이 충돌하면 그 원전 짓겠다는 주에서 반대하면 비슷한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원전 행정명령은 우선 대폭적인 규제 개혁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 주 차원에서의 반발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규제개혁위원회의 개혁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18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1년 반 안에. 그렇죠. 아주 적극적으로 원전 국가로 가겠다는 뜻인 것이고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도 뉴욕 같은 데 정전사태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정전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점점 전기자동차 또 AI 반도체 전력량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화석 연료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개발을 하겠지만 이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 기존의 석탄, 석유 등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도 AI 키우겠다고 뭐 대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약하고 있으니까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이제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좀 지켜봤으면 하고요. 꿋꿋하게 원전 산업을 키워온 게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의 추세에 우리가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 크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하고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제조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가능한 국가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이제 뿜뿜 넘치는 것이 한국의 원전과 조선인데요. 원전 강국 한국이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우리의 분석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세계 원전 산업의 43%를 한국이 수주 가능할 것이다. 엄청난 이런 이야기를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on time with budget.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이 공기 내에 이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탈원전 관경 여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EDF가 체코에서도 이 소를 제소를 하기로 했지만 프랑스의 문제는 뭐냐면 공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서방국들은 러시아나 중국의 원전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면 미국이 치고 나가는 이 파트너국으로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